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주린이 탈출기 무려 32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긋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차트를 볼 때 굉장히 쓸모있는 그런 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직접 차트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선 그어 보셨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추세선의 개념부터 다시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했고, 이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상승 추세선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저항선이 되겠고요. 이 고점들이 계속해서 높이를 낮춰간다면 하락 추세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일직선일 때를 평행 추세선이라고 했고요. 이 평행 추세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모두 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지지선 부근에서는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려는 성향을 보이고 저항선 부근에서는 말 그대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인다. 예, 이제 이 정도는 완전 기본적으로 개념 탑재가 잘 되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에 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부터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이 그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낮아지는 고점들을 쭉 연결하면 하락 추세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개의 추세선들을 활용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거라고 했죠. 먼저 상승 추세선을 활용한 매수 타이밍 잡기부터 해볼게요. 방금 봤던 차트에서 자, 1번 저점을 먼저 확인하고 2번 저점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 두 개를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주고요. 여기서 기본 개념을 적용하시면 돼요. 주가가 다시 이 추세선 부근까지 떨어진 뒤에 그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지지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차트에서는 어느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될까요? 제가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두 부분이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노리고 있다가 이 주식을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 매수를 잘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언제 파느냐? 사실 나는 목표 수익률이 5%다, 3%다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라면 목표치에 도달하면 딱 매도하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건 내 몫이 아니려니 하고 보내주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요,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쭉 가지고 가다가 주가가 상승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는 시점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상에서 그 시점을 찾아보자면 우선 5번째 나타난 저점이 기울기가 확 달라졌어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새로 나타난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다시 그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파른 상승 추세선이 나타나겠죠? 네, 이 추세선을 주가가 이탈하면서 뚫고 내려오는 시점.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 긋고서 매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요, 하락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점 두 개를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쭉 그어줬고요. 이후에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상에서는 요 시점, 표시해둔 요 시점이 되겠죠? 하락 추세선은 저항선 역할을 하니까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자, 저항선이라는 건요, 항상 그 선에서는 주가가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그 어려운 벽을 상향 돌파, 주가가 상향 돌파했다. 뚫고 주가가 더 올라가 줬다는 거니까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신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락 추세가 길었던 만큼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뭔가 매수하기가 꺼려질 수 있잖아요. 여기가 왠지 끝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망설여진다면 추세 전환을 확실히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상승 추세선을 그려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게 확인이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추세선에 닿으면서 양봉이 다시 나와줄 때 그때를 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고 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도 언제 매도를 하면 될까요? 똑같아요. 상승 추세선을 쭉 그어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합니다. 우선. 그러다가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바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고점에 팔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 증시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 최고점, 최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계획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진짜 주린이는 탈출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심리적으로 한층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차트를 하나 놓고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차트입니다. 작년 초부터 해서 아주 지겹도록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 긴 추세 속에서도 분명히 매매 타이밍은 몇 번씩 존재한다는 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선 그어서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1차적인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지 않으면 추세선 그리기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직전 고점과 직전 고점을 계속 찾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그어졌고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하락 추세선, 즉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위로 올라간 타이밍을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가 되겠죠. 다행히 이때 매수했다면 진짜로 수익이 나기는 했겠네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 정확히 적중하지 않습니다. 이때 올라갈 것 같아서 저항선을 뚫길래 매수를 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 하더니 쭉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그나마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샀다면요. 이제 매도 계획도 미리 세워봐야겠죠.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두 번째 저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새로 그려진 상승 추세선을 뚫고 내려올 때 그때 매도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네, 바로 이 시점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다고 치고 같은 종목에서 다시 한번 매매 기회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그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더니 완전히 추세가 하락 전환됐죠. 그러면 다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새로 그어보고요. 최근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조금 보유해도 되겠다 싶어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직선으로 저항선, 막 지지선 긋는 거 해봤잖아요. 그거 플러스 오늘 그려본 상승, 하락 추세선까지 그어보면서 종합적으로 선들을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선을 긋고 바로 이거 매수 타이밍이네, 매도 타이밍이네 해서 매매에 옮겨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지금 매수 타이밍인 것 같다,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다 하면 해당 날짜와 종목을 기록해 뒀다가 실제로 그때 샀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인가, 이렇게 모의 투자하듯이 몇 번의 확인을 하는 연습 과정을 거치세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추세선은 우리가 막 100% 정답을 찾기 위해 긋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고 이런 차트는 그냥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얼토당토 않는 실수는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다, 추세선이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미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설계해 놓는다면 막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매매, 계획적인 매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그 즐거움을 조금 느껴보셨으면 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관련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